안녕하십니까, 묵조교입니다. 우리는 고교물리 1 과정을 함께 공부하고 있죠. 이번 시간부터는 에너지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 여러분들은 에너지란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에너지란 말 자체를 또 많이 사용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에너지가 무슨 뜻일까요? 물리학에서 에너지는요, 여기 나와 있듯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여기 그림에 시중에 나와 있는 에너지 음료가 쭉 나와 있는데, 이 에너지 음료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음료수 자체가 에너지는 아니겠죠. 익스트림 스포츠 대회에 참가한 이 저 선수도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 에너지가 뭘까요? 지금 익스트림 스포츠에 참가한 선수가, 자전거 선수가 지금 공중에 떠서 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 에너지가 뭐냐면요, 바로 위치 에너지죠. 위치 에너지가 뭔지 여러분들 아시죠? 중학교 과학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물체가 어떤 위치에 있음으로 해서 갖는 잠재적인 에너지가 바로 위치 에너지죠. 사진 속에 있는 선수는 허공에 떠 있어서 그 위치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 속에 있는 선수는 지금 굉장히 젊은데요. 지금은 뭐 중년이 돼가지고 거의 40대 중반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50 바라보고 있었겠죠. 옛날에 찍은 사진이라서 그래요. 그리고 에너지는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인데요. 그 능력을 이제 수치로 표현하고 또 수치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단위가 필요하죠. 그 단위가 뭐냐면은 여기 나와 있듯이 에너지의 단위로서 줄이 있고요. 또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이 있고 킬로칼로리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말 들어봤죠? 에너지는 항상 보존된다 해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란 말을 또 들어봤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중학교 과학 시간에 공부했던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복습해보면은 먼저 역학적 에너지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역학적 에너지가 뭐냐면은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 플러스 위치 에너지가 바로 역학적 에너지죠. 마찰이나 저항을 무시할 때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보존된다는 거 여러분 이제 상식으로 알고 있겠죠. 여기 그래프를 보면은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는 서로 전환되고 있고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합, 즉 역학적 에너지는 물체가 어느 높이에 있든 간에 일정함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 그림 보면 롤러코스터를 타고 이렇게 쭉 내려갔다가 올라가는데,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고 증가한 만큼 위치 에너지는 감소하죠. 또 롤러코스터가 이제 지면을 지나서 다시 위로 올라가면은 운동 에너지는 점점 감소하겠지만 또 감소한 만큼 위치 에너지가 증가할 거고요. 마찰이나 저항 등의 역학적 에너지 일부는요, 열 에너지, 빛 에너지, 소리 에너지 등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로 변환돼서 그 전체적인 에너지 총량은 보존된다는 게 보존이 되죠. 그리고 열 효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먼저 열 효율이 무슨 말인지 살펴보면요, 열이 일을 해준 것에 대한 일률이 바로 열 효율입니다. 어떤 시스템에 열을 가하면 그 시스템은 일을 하게 되겠죠. 가해준 열 에너지에 대해 얼마만큼의 일을 했는가, 그 비율을 나타내는 게 바로 열 효율이 되겠습니다. 당연한 소리겠지만 열 에너지가 모두 일로 바뀌지는 않겠죠. 이 때문에 열 에너지 이용 효율은 좀 낮아집니다. 자동차가 이제 쭉 진행을 하면은 배기 엔진을 작동시켜서 자동차가 쭉 앞으로 나아가면은 배기가스를 뿜어내잖아요. 근데 배기가스 이제 뿜어내는데 거기다 손을 가까이 대면은 그 손이 차가울까요? 뜨거울까요? 또 이제 지금은 이게 보기 힘들죠. 이 광경이 사진 속에 있는 광경이에요. 이게 증기기관차 달리고 있는데요. 증기기관차에 쭉 달림 보면은 증기기관차는 연통으로 이렇게 연기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연통에 만약에 손을 가져다 대면은 손은 차가움을 느낄까요? 따뜻함을 느낄까요? 자동차 배기구나 증기기관차의 연통에 손바닥 가져다 대면 따뜻한 온기를 느낄 겁니다. 당연히 이거는 뭐 상식으로 알고 있을 거고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이제 물리학적으로 이 의미를 이제 따져보면은요,
자동차 엔진에서 발생한 열, 또 증기기관차의 증기기관에서 발생한 열이 모두 일로 바뀌지 못하고 일부는 그냥 배출되고 있다는 소리죠. 근데 일로 전환되지 못하고 그냥 열 자체로 그냥 밖으로 나오고 있다는 소리예요. 만약 열이 모두 일을 하는데 사용됐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냐? 자동차 배기구에서는 이제 찬바람이 쉥쉥 나올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구 온난화에 대한 걱정도 조금 줄어들게 될 겁니다. 자동차가 쭉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증기기관차가 쭉 지나가면서 운전하면 할수록 차가운 이제 기운이 쭉 뻗어나와서 지구 대기 온도가 조금 낮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지구 온난화에 대한 걱정도 조금 줄어들겠죠. 그래서 내연기관의 열 에너지의 이용 효율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은 방금 얘기했듯이 자동차 엔진에서 나온 열이 모두 이제 일로 전환이 됐으면은 그 배기구에서는 이제 열이 없는 그냥 배기가스만 나와서 굉장히 차가울 텐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열 에너지 이용 효율이 이제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중학교 과학 시간하고 이제 또 통합 과학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에너지에 대한 내용을 이제 앞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뭐라고 했어요? 방금 전에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이라고 했죠. 이때 위치 에너지는 또 포텐셜 에너지라고도 합니다. 내가 학교에서 이제 물리 배울 때는 그냥 위치 에너지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그냥 위치 에너지를 포텐셜 에너지라고 조금 고급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대화할 때나 아니면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 이제 보면은 가끔씩 이제 포텐이 터진다라는 말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포텐이 터졌다 그런 말 쓸 때도 있고요. 거기서 사용하는 포텐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고서 이제 포텐이 터졌다라고 이제 말을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계속 누누이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또 중학교 과학 시간에도 배웠지만 에너지는 전환돼서 이제 다른 형태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거지 에너지 그 자체가 소멸되거나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역학적 에너지,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은 항상 일정하게 보존이 된다는 거고요. 수력 발전을 볼게요. 수력 발전소가 있는 댐에는 항상 물이 채워져 있죠. 댐 상류에 있는 물은 이제 댐의 높이만큼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을 거고요.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는 물은 이제 밑으로 떨어져서 지면에 있는 터빈을 돌릴 겁니다. 물에 의해서 터빈이 돌아가면 물이 가진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이제 전환이 되는 것이고요. 터빈이 돌아가면서 연결되어 있는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면 또 터빈의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게 되겠죠. 이처럼 에너지는 형태를 바꿔가면서 다른 에너지로 전환되지 에너지가 새로 생성되거나 또 에너지가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여기 그림 보면은 수문을 통해서 물이 이렇게 낙하하고 있죠. 근데 이것은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이제 물이 쭉 나오는 게 아니라요. 이제 홍수에 대비해서 미리 물을 빼놓는 겁니다.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이제 물을 빼는 거는 이제 여기선 보이지 않아요. 이제 배수관을 통해서 이제 물이 이동해서 그 이동한 물은 이제 이 발전소 안에 있는 터빈을 돌리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들 눈에 이렇게 보이진 않고요. 우리들 눈에 이제 댐에서 이제 물이 쭉 방류돼서 나오는 거는요. 댐에 이제 물이 너무 가득 차서 이제 물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 그림에 있는 댐 방류하는 거는 이제 전기를 생산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일을 한다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또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라는 일을 또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일이라는 뜻하고 물리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일의 의미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예, 다르죠.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그럼 물리에서는 어떻게 일을 정의하느냐 하면은요, 물체에 힘을 가해서 물체를 이동시켰을 때 힘이 물체에 대해 일을 했다라고 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물체에 힘을 줘서 그 물체가 이동을 해야만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나연이라는 학생이 수레에 힘 F를 줘서 힘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수레를 거리 S만큼 이동시켰다고 하면은
1은 힘 곱하기 이동 거리로 이제 정의를 하고요. 수식으로는 1W는 힘 F 곱하기 이동거리 S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1의 단위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줄이고요. 힘의 단위 뉴턴, 그 다음에 거리 단위 미터를 써서 뉴턴 미터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1의 단위는 줄, 그 다음에 힘의 단위 뉴턴과 이동거리의 단위 미터를 합한 뉴턴 미터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제 나연이가 열심히 일을 했다고 제딴에 일을 했다고는 하는데 물리에서는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게 어떤 경우냐면요, 나연이가 수레를 밀긴 밀었는데 수레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나연이가 아무리 힘을 줘도 수레가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수레가 안 움직였다라는 것은 수레 물체의 이동거리가 0이라는 소리죠. 그러면은 나연이가 아무리 힘을 주면서 이제 일을 했다, 나연이는 이제 제 딴에는 아무리 일을 했다 하더라도 물리에서는 일을 안 했다라고 하는 거죠. 조금 야박하긴 한데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또 1은 스칼라양입니다. 그래서 방향은 없고 크기만 갖고 있어요. 1은 이제 크기만 있고 방향이 없는 물리량이기 때문에 우리는 1에 대해서 스칼라량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크기와 방향을 모두 갖고 있는 물리량을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앞에서 벡터량이라고 했죠. 근데 1은 방향이 없기 때문에 벡터가 아니라 스칼라량입니다. 조금 전에 나연이는 수레를 수평으로 밀어서 나연이가 가한 힘 F와 수레가 이동한 거리 S는 S의 곱만큼 나연이는 수레에 대해 일을 했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죠. 근데 이번엔 채연이가 상자를 옮기는데요. 수레에 싣고 이제 옮기는 대신에 밧줄을 이제 상자와 연결해서 밧줄을 어깨에 걸치고 상자를 끌고 가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여기 그림에서는 이제 남학생이 끌고 가고 있는데 채연이라는 여학생이 끌고 가고 있다라는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채연이는 수평 방향으로 상자를 끄는 대신 진행 방향과 비스듬한 방향으로 이제 힘을 주고 있죠. 그림을 보면은요. 이렇게 되면 채연이가 준 힘 전체가 상자에 전달되는 게 아니고 상자에 전해지는 알짜 힘을 따져봐야 합니다. 채연이가 가한 힘의 수평 방향, 즉 X축 성분이 상자에 가해진 힘의 크기가 됩니다. 이렇게 비스듬하게 힘을 줄 때는요, 힘 전체 F를 이제 1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 힘 F에 대한 수평 방향, 즉 X축의 평행한 방향으로 작용한 힘만 우리는 이를 계산할 때 사용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를 계산할 때 어떻게 일의 값이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힘의 수평 방향은 여기 나와 있듯이 F 코사인 세타가 되기 때문에요. W는 F 곱하기 그다음에 S 그리고 F와 이동거리 S 사이의 각 세타인 코사인 세타 값을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1W는 F 곱하기 S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채연이가 상자에 대해 한 1이 되겠습니다. 또 당연히 여기 S는 상자의 이동거리가 되겠죠. 이처럼 어떤 물체에 같은 힘을 주더라도요, 힘의 방향에 따라서 힘이 한 일의 크기는 달라집니다. 나연이가 수레를 수평 방향으로 힘 F의 크기를 밀 때는 F가 그대로 수레에 전달돼서 수레가 S만큼 이동했다라 하면은 나연이가 한 일의 양은 힘 F 곱하기 이동거리 S로 간단히 이제 정의가 되는데, 채연이가 밧줄로 상자를 끌고 가는데 이제 힘의 방향이 수평 방향에 대해서 세타만큼 차이가 났다면은 우리는 채연이는 상자에 F만큼 힘을 줘서 그 힘이 모두 상자에 전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채연이가 상자에 대해 한 일도, 그러니까 채연이가 모두 이제 상자에 대해서 F만큼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위에 나와 있는 공식처럼 F 곱하기 코사인 세타만큼 힘을 줬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채연이가 상자에 대해 한 일은 F 곱하기 S가 아니라 F 곱하기 코사인 세타 곱하기 이동거리 S가 되겠죠. 자, 1의 크기는 여기 F 곱하기 이동거리 S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 코사인 세타 값이 0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0일 때는요,
일단 코사인 세타가 0이 되는 경우는 이제 세타 값이 얼마일 때죠? 세타가 90도일 때죠.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 시간에 배운 것처럼요. 코사인 세타가 이제 코사인 90도일 때는 코사인 그 값은 0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W는 fs 코사인 세타에서 코사인 세타가 90도여서 코사인 세타가 0일 때는요. 내가 아무리 이제 물체에 힘을 줘서 이제 물체를 이동시켜서도 일의 크기는 0이 됩니다. 어떤 물체에 힘을 가하고 물체는 이동을 했지만 세타 값이 이제 90도가 되는 바람에 이제 일의 크기는 0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은요.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예로 어떤 물체를 수직으로 들고서 이동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또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요. 유진이가 책가방을 메고 학교에 가는 경우도 이제 물체에 힘을 줬고 또 물체는 이동을 했지만 물체에 대한 일의 크기는 0인 그런 예로 이제 이 경우를 들 수가 있어요. 유진이가 가방을 메고서 학교를 향해서 이제 수평 방향으로 걷는다 하면은요. 가방에는 중력이 작용하지만 중력은 가방에 대한 일의 크기는 이제 0이 됩니다. 그런데 유진이가 학교로 가는 도중에 가방끈이 풀려가지고 가방이 땅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중력은 가방에 대해서 유진이의 어깨 높이만큼의 길이 하고요. 또 중력 크기 mg죠.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그래서 유진이 이제 어깨 높이만큼의 길이와 중력 크기의 곱만큼 중력은 가방에 대해서 일을 하는 거죠. 바닥에서 유진이 어깨까지의 높이를 h라고 하고 또 가방의 질량을 m이라고 하면은 중력이 가방에 대한 일은 mgh가 됩니다. 이 식 여러분들 구경한 적 있죠? W는 mgh 이 시간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 식 많이 봤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위치 에너지죠. 요즘은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고요. 즉 W 이퀄 mgh가 바로 포텐셜 에너지의 크기인데 여기서 일과 에너지는 같은 개념이다 라고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로축을 이동거리, 세로축을 이제 힘의 크기로 하면은 힘 거리의 그래프를 이제 생각해 볼게요. 여기 그래프 나와 있죠. 가로축이 이동거리, 세로축은 힘이고요. 힘의 크기가 일정하다면은요, 이동거리에 상관없이 힘 F의 크기는 여기 X축과 평행을 이룰 거고요. 그래프 아래의 면적은 힘과 이동거리의 곱이 되겠죠. 가로 길이, 이동거리, 세로 길이, 힘이니까 힘 곱하기 이동거리가 되겠죠. 그럼 그게 무엇을 의미해요? 그래프 아래의 면적은 무엇을 의미하죠? 바로 1이 되겠죠. 힘 이동거리의 이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 아래의 면적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힘이 한 1, W가 됩니다. W는 이제 fs 코사인 세타라고 했을 때 세타가 90도일 때 1은 또 어떻게 될까요? 코사인 90도는 0이니까 세타가 90도면 1W는 0이 될 거고요. 이것은 어떤 경우냐면은 W 이퀄 fs 코사인 세타에서 각 세타는 힘 F의 방향과 물체에 진행하는 거리 S의 방향 간 각도가 이제 90도라는 거죠. 그래서 세타가 90도라는 것은 물체의 이동 방향과 힘을 주는 방향 간에는 각도가 이제 직각이라는 소리가 되겠죠. 민경이가 가방을 메고서 이제 학교로 가는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아까는 유진이었는데 지금 이제 민경이로 좀 바뀌었어요. 인물은 똑같은 인물인데요. 민경이가 가방을 어깨에 메고 있다면 가방에는 중력이 작용할 겁니다. 그리고 민경이는 수평으로 된 평지를 따라 등굣길을 걷는다면요. 중력이 작용하는 방향과 책가방이 움직이는 방향은 서로 직각이 되겠죠.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 사이의 각도가 90도니까 코사인 90도,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 90도가 돼서 그건 0이 될 거고요. 그럼 중력이 책가방에 대한 일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0이 될 겁니다. 이제 야구 선수가 이제 슬라이딩 하고 있어요. 슬라이딩 하고 있는 동안에 야구장 지면과 야구 선수 사이에는 마찰력이 작용하겠죠. 이제 야구 선수의 몸하고 땅바닥 사이에 마찰력 작용할 거예요. 이건 당연한 상식일 거고요.
야구 선수는 슬라이딩으로 더가웃까지 이제 미끄러져 갈까요? 쭉 이제 슬라이딩 했으면 계속 이제 쭉 슬라이딩 해가지고 이제 야구 선수의 더가웃까지 미끄러져 갈까요? 아니죠. 이제 텔레비전 보면은 아니면 야구 경기 직관하면은 슬라이딩에서 쭉 가는 게 아니라 홈이나 아니면 어떤 1루, 2루, 3루 여기 루에서 딱 멈추고 섭니다. 그것은 마찰력 때문에 그럴 거고요. 그러면 이것을 일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그 과정을 분석해 보면은요. 일을 한다라는 것은 물체에 가한 힘을 통해서 외부와 물체 사이에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거든요. 이때 에너지가 이동하는 방향에 따라서 물체의 한 일은 플러스가 될 때도 있고 또 마이너스가 될 때도 있습니다. 즉 물체의 한 일은 플러스와 마이너스 값을 모두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 일이 이제 플러스인 경우, 즉 일이 양수인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요.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경우를 말합니다. 물체가 이제 힘의 방향으로 이동을 했어요. 힘을 줬고 그 힘을 준 방향으로 이제 물체가 이동한 경우죠. 이때는 외부에서 물체로 에너지가 전달을 되는 겁니다. 아까 이제 수레 끄는 경우 생각해 볼게요. 수레 끄는 방향, 이제 내가 힘을 주는 방향으로 그 방향만큼 이제 물체가, 즉 수레가 이동을 하잖아요. 힘을 준 방향과 물체가 이동하는 방향이 이제 같죠. 이때는 외부에서 물체로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내가 나연이가 힘을 줬으니까 수레가 이동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반대인 경우 생각해 볼게요. 일이 이제 음수값을 갖는 경우, 즉 W가 0보다 작은 경우인데요. 물체가 힘이 작용한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한 경우는 일이 0보다 작아서 음액 부호가 붙게 됩니다. 이때는요, 물체에서 외부로 에너지가 전달이 됩니다. 조금 전에 W가 양수값을 가질 때는 외부에서 물체로 이제 에너지가 전달돼서 이제 물체한테 일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 즉 W가 음수인 경우에는 물체에서 외부로 에너지가 전달이 되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예를 들 수가 있느냐 하면은, 여기 이제 그림에 나와 있듯이 슬라이딩 하는 야구 선수에게 이제 마찰력이 하는 일이 바로 그 예가 될 겁니다. 그래서 물체에서, 즉 야구 선수가 이 선수가 외부로 에너지를 전달을 해서요. 이 선수는 얼마 쭉 슬라이딩해서 쭉 미끄러지는 게 더가웃까지 쭉 미끄러지는 게 아니라 그냥 조금 미끄러지다가 마는 거죠. 자, 지금까지 에너지에 대해서 이제 일부 살펴봤고요. 나머지 부분 이제 일단 운동 에너지 정리 또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 이제 에너지에 대해서 이제 앞부분이죠. 약간 맛만 봤는데 그렇게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함께 또 나머지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